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나겔스만과 첼시의 감독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독일과 잉글랜드 현지에서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체티노와 콤파니가 첼시 감독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나겔스만은 토트넘 감독 부임 가능성에 열려있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당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본인의 SNS를 통해 독점으로 나겔스만 감독이 첼시 감독 레이스에서 이제 포기했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나겔스만은 더 이상 추가적인 미팅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겔스만은 첼시 최우선 감독 후보였다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스카이 독일 기자인 토르벤 호프만이 나겔스만의 인터뷰 내용을 올린 건데요. 나겔스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뭔가를 거절하려면 뭔가를 수락해야 한다라면서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좀 그 협상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빌트지도 해당 보도를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빌트지 보도대로 나겔스만과 첼시 보드진들은 일주일 전 목요일 런던에서 미팅을 가졌다. 대화는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나겔스만은 전통적인 클럽인 첼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법을 발표했다. 클럽 보드진들은 나겔스만에게 첼시 감독직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첼시는 나겔스만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보엘리 주변 미국인 소유주들은 감독을 고를 때 확고한 사실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 다음 금요일 오후 로마노는 오후 4시 38분에 SNS를 통해 나겔스만이 첼시에 거절했다고 글을 올렸다. 로마노는 나겔스만의 거부가 몇 차례의 회담 끝에 최종적이라고 쓰고 있다. 2시간 뒤 나겔스만은 스카이 독일을 통해 스스로를 매우 수수께끼처럼 표현했고 그의 진술은 명확성을 확실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한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 매체인데 이제 유명 기자들을 데리고 이제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명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에서 포체티노가 유력한 첼시 감독 후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이먼 존스와 후니 슈타인 그리고 데이빗 온스테인 기자가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 그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은 현재 첼시 감독 후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 명단에는 몇 명이 있고 그들은 누구인가? 현 상황에서 3명이 앞장서고 있다. 포체티노와 콤파니 그리고 첼시가 지금까지 비밀을 유지해온 높은 평가를 받은 후보 1명. 구단이 좋아하는 3인의 감독 아래에 다른 감독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직 적합한 검증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첼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나겔스만은 금요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4명의 강력한 감독 후보군 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유력한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오후 그는 더 이상 첼시 감독 후보군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왜 포체티노가 유력 후보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감독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사우스햄튼과 이제 토트넘에서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나름 성공적으로 이끈 바가 있었죠. 두 번째,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과 일한 바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조금 맹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과 일한 바가 있긴 한데 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토트넘에서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스타 플레이어로 키워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3번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린 선수를 빅네임으로 육성해냈다. 대표적 케이스 해리케인. 근데 케인만이 아니고 에릭센도 물론 엄청난 유망주 불리긴 했지만은 토트넘 와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었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델리알리는 거의 하브리그에서 뛰던 선수 데려와가지고 키운 거니까요. 즉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과 잘 일했다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망주나 아니면은 가능성 있는 어느 정도 큰 선수들을
빅네임으로 육성해 냈다에 더 가깝죠. 네 번째, 토트넘에서 한 일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상적인 팀을 빌딩을 해낸 것과 그리고 또 이제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거두는 등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린 거를 이제 적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 유럽 5대 리그 중 3개국에서 일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서는 에스파뇰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고요.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토트넘과 사우스햄프턴,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일을 한 바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단 발전하려고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포체티노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곱 번째, 전술적인 능력을 높게 산다. 여덟 번째, 이미 이전에도 감독직을 놓고 미팅한 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2021년 1월 당시에도 그 램파드 감독 경질했을 때 포체티노와 접촉을 한 바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파리 생제르맹과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엘을 선임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9월, 이거는 뭐 보도상으로 많이 나왔죠. 포터를 선임하기 이전에 포체티노와 먼저 미팅을 가졌는데 최종 결정은 포터였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은 맹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2021년 1월에 만난 거는 그때는 이제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 때거든요. 근데 지금 그 첼시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로만 때 일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엘리가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이번 시즌 초반에 첼시가 힘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1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9월은 맞고요. 그러니까 그냥 9월만 남겼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첼시가 나겔스만에게 가진 의구심이 있다라고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나겔스만이 최우선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 애슬레틱에선. 그러면서 뭐 이게 첼시가 나겔스만 선임이 실패하게 되면서 쉽게 다르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이미 첼시가 포체티노와 예전에도 접촉들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건 그 첼시가 나겔스만에게 가진 의구심, 첫 번째, 바이에른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중요 시점에 그를 경질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현재 첼시 조직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 전술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네 번째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하죠. 왜냐면은 나겔스만은 전술적 능력을 높게 평가받는 감독이니까요. 물론 뭐 그 첼시가 원하는 전술 스타일과의 차이가 어떨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을지 몰라도요. 단순히 전술적 능력이라고만 적은 거는 좀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독일에서만 일했다. 그리고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루이스 엔리케가 첼시 감독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적었는데요. 뭐 그냥 미팅 자체는 인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결국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적은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2017년 이후 클럽 팀을 맡은 적이 없다. 두 번째, 전술 스타일이 프리미어리그보다 라리가에 적합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 애슬레틱에서 콤파니가 강력한 후보군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놨어요. 브라이턴에서 성공했던 포터가 첼시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고려하면은 이 점은 사실 그렇게 납득이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콤파니는 안더레르트와 번리 두 구단에서 감독직을 잘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다만 안더레르트와 번리는 첼시와는 다른 구단이긴 하다. 규모나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한 거죠. 본인들도 이거는 조금 억지로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한 건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선수 시절에 보여준 리더십. 11년 동안 맨체스터 시티에서 주장식을 수행하면서 10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현재 아스널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아르테타와의 유사점을 뽑은 겁니다. 아르테타가 이제 그 3년 동안 과르디올라 밑에서 수석 코치를 하다가 아스날 가서 이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콤파니도 과르디올라 밑에서 3년 동안 선수로 뛰다가 그 다음에 안더레르트 번리에서 연달아서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비슷한 전술적인 색채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을 한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제3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세 번째 경쟁자는 하위 리그에서 전술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고 최종적으로 첼시 감독직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후보자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러면은 여기에 거론될 만한 감독이라면은 페노트의 슬롯 감독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그 스포팅의 아모린 감독 정도가 떠오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포체티노가 여름에 첼시 감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는 그 역할에 전념하기 전에 본인의 검증을 완료하길 원하겠지만 그 과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남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맨로 기자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일단은 로마노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포체티노 지지자들에겐 매우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하면서 남긴 게요. 몇몇 소스들에서 나겔스만이 최우선 후보라고 주장을 했지만 첼시는 항상 나겔스만을 최우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맨로 기자가 항상 그 보도에서 나겔스만이 첼시의 1픽이라고 계속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그동안의 보도와는 상충된 글을 적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쇼킹 디시전이라고 해가지고 나겔스만 결렬 이유와 포체티노 급부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나겔스만 결렬 이유에 대해서 로마노 기자는 맨로라던가 이제 디 애슬레틱과는 다르게 뭐라고 했냐면요. 나겔스만은 미래를 빨리 결정하기 원했으나 첼시가 너무 길게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서 계속 미팅을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쳤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드진과 나겔스만 사이에 중요 포인트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체티노 선임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감독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가 능숙하고 프리미어 리그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탑 클럽 지도 경력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상충되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에서 소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얘기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겔스만 쪽에서 소스를 받게 되면 나겔스만에게 유리한 쪽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첼시 구단 쪽에서 소스를 받게 되면은 첼시 구단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팩트는 나겔스만과 첼시의 협상은 결렬이 됐고 포체티노와 콤파니 그리고 제3의 후보가 현재 첼시 감독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정도만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얘기들은 그냥 재미로 보고 흘려 넘기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이다 저게 사실이다 그렇게 떠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건데 그 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도 디애슬레틱과 똑같은 보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BBC는 첼시의 나겔스만의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적진 않았어요. 그런 거는 그냥 둘이 결렬됐다라고만 적고, 그러고 나서 포체티노와 콤파니 그리고 이제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제3의 후보가 첼시 차기 감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첼시 감독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 팩트가 있는 거라면은 이것도 이제 모든 기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첼시는 지금 당장 감독 선임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포터 때 급하게 선임을 했었다가 피를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유를 가지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감독을 선임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아마도 여기서 이제 나겔스만과 첼시 쪽에 이견차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첼시는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나겔스만을 검증하고 싶어 했고, 나겔스만은 나 못 믿는 거야? 하면서 약간 조금 이거를 그러면은 나 첼시 감독 안 할래 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겔스만과 첼시의 감독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바이에른 전담 기자죠. 빌트지 편집장인 크리스티안 폴크가 이제 나겔스만이 토트넘 감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SNS 글을 올리면서 컷오프사이드에 이제 칼럼을 올리겠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컷오프사이드까지 갈 거 없이 스포츠비트에 이제 기사가 올라온 게 있어요. 바로 이제 폴크 기자가 적은 기사인데요. 제목이 첼시 부임 결렬 후 나겔스만은 이 구단과 뜨겁다입니다. 폴크 기자와 알트셰프 기자와 그로베 기자가 셋이 이제 기사를 적은 건데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나겔스만과 첼시가 합의를 보지 못한 후 다음 행선지로 토트넘이 급부상하고 있다.
빌트지는 이건 스포츠 빌트고 빌트는 또 다른 거거든요. 물론 같은 계열사지만요. 빌트지는 전에 나겔스만이 토트넘을 거절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젠 해당되지 않는다. 토트넘은 나겔스만이 바이에른에서 경질 후 즉시 부임하는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졌고 이에 접근했으나 나겔스만은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다. 즉 바이에른에서 해고된 후에 곧바로 다른 클럽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이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제 나겔스만은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중이 아닌 거예요. 다음 시즌 토트넘 부임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 이 옵션에 집중하는 중이다. 나겔스만은 토트넘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투헬이 바이에른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토트넘을 거절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겔스만이 바이에른 후임 감독인 투헬이 거절한 토트넘 감독에 부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힌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에른은 토트넘과 나겔스만이 감독직 합의에 이르게 되면 670만 유로의 잔여 연봉을 아낄 수 있기에 좋아할 것이다 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인디펜던트의 미구엘 델라니 기자 역시도 포체티노가 첼시 보드진들과 이제 감독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겔스만은 이제 토트넘 감독직에 열려있다라고 기사를 올린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언론들과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텔레그래프에서 첼시와 이제 그 토트넘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맨로 기자가, 사실 맨로 기자는 첼시 1티어 기자죠. 토트넘은 곁다리로 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약간 조금 이거 토트넘 팬들 심기를 건드리는 글이 아닌가 싶긴 한데, 물론 사견입니다. 이건 보도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재하거나 한 내용이라기보단 사견에 더 가깝다라고 보이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나겔스만이 결국 토트넘에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가 첼시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는 게 토트넘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적은 겁니다. 어쨌건 분명한 거는 나겔스만과 첼시의 협상은 확실하게 결렬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다시 접촉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완전히 끝이 났고 첼시는 포체티노와 콤파니 그리고 제3의 후보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틈을 타 토트넘이 다시 한번 나겔스만에게 접촉할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또 이제 나겔스만도 예를 들어서 나겔스만이 가장 원할 만한 옵션 중에 하나는 레알 마드리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안첼로티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으면서 원래 그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 감독에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잔류 가능성이 계속 또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은 시즌 중이니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즌이 진행되면서 상황들이 계속 바뀌면서 감독들의 거치도 연달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연쇄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 여름에는 한국 선수들의 이적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또 이제 감독들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다면은 한준TV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